미국의 3대 주식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유럽장도 괜찮았고요. 아시아장이 조금 미약했지만 중국장이나 유럽장이나 이런 것들이 금요일은 장들이 다 좋았습니다. 어, 일단은 미국장을 좀 보면 제가 이번 주에 바닥을 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목요일까지 계속 밀려서 다음 주에 바닥을 치려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저희로는 뭐 토요일 날 새벽이죠. 마지막 장을 치는 거 보면서 일단 일정 부분 바닥은 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 바닥을 말하는 거지. 요번 조정이 완전히 끝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RSI나 혹은 이 MACD나 이전에 2022년도에 이 조정을 받았던 만큼이나 큰 폭으로 내려왔어요. MACD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조정받은 것보다 더 내려왔고요. 최종 조정본까지 수준전까지 내려왔고, RSI는 단기적으로는 이 조정본까지, 그것도 초반 조정본 여기거든요. 예. 이만큼 충분히 내려온 상태에서 꺾여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게 아래로 더 밀리기보다는 최소한 옆으로 가거나 살짝 들리거나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도 급등하던 게 지금 아래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2022년도 패턴을 봐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초반기에 조정받고 그때 MACD 내려왔고, 이건 뭐 이전부터 내려왔었기 때문에 강도가 좀 낮고요. 지금보다는 RSI는 충분히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하고 있고, 빅스 지수는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 반등 강도가 약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서 이 직전에 있던 어깨 라인 정도를 걸치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계속 봐야지 판단이가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 어깨 라인이 한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직전 어깨 라인이. 그러니까 이 반등 강도가 약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있는 걸 좀 보면,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놓고 오면 2022년도에 여기입니다. 쭉 타고 내려왔죠. 밀려 내려왔다가 바닥을 치고 얘가 100일 이평선 언저리에서 두들겨 맞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반등하는 요 시기에 20일과 50일이 아직 뚫리질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평선이 100일을 안 뚫었는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저보다는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0일은 뚫었고 50일은 지금 뚫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50일이 100일을 지금 터치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바닥을 찍고 반등했는데, 얘가 반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100일 이평선을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반등 강도가 있다면 여기서 반등 강도가 이 100일 이평선 떨어지는 요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6천 언저리 밑에서 머리를 두들겨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면 이제 한 번 더 밑으로 밀리는 이 2차 하락 국면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흘러간 거에는 일단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부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움직임이 있겠죠. 근데 관세 부분은 트럼프가 진행하려고 하는 자기 정책의 1단계 형태를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1단계가 완성이 돼야 다음 2단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1단계에서 관세 정책 하는데 트럼프가 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25% 때리고 50% 때리니까 200% 때린다고 서로 막 핑퐁을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캐나다도 지금 막 세게 부딪히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 일기 행정부 때 했던 트럼프의 액션을 다른 국가들이 달래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충돌하는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우방이고 뭐고 구분 없이 다 하니까, 이게 대충해서는 우방이고 뭐고 상관없이 전부 다 두들겨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전쟁과 전쟁이 맞붙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지표 부분인데, 경제지표는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를 잠깐 조금씩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무역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역하고 대만 무역을 보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쪽의 흐름,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이 반도체가 이제 여러 그 완성품에 들어가는 아주 주요 부품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미력하나마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 하방 압력 얘기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공지 뉴스가 떴거든요. 이미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나오는 우리나라 수출, 얘가는 이제 파란색은 금액이고요, 누적 금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회색이요, 그레이색은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조금씩 그 궤도가 괜찮아지고 있다가 상승하고 있다. 수출 금액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쭉 빠지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점진적으로 지금 깨지고 있는 거 아닌가, 추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만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이후에 추세적으로 쭉 올라왔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작년 하반기 머리를 두들겨 맞고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쭉 올라갔잖아요. 그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 수출이 작년 하반기하고 올 초 1월까지인가요? 쭉 그 관세 문제 때문에 들려 올라갔거든요. 대만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트렌드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의 트렌드를 좀 봐야 되겠지만, 대만 역시 수출 증가가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게 약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이제 이게 UN 무역 개발협력 기구에 나오는 거기에 이제 무역 지수인데, 이게 빨리 나오거든요. 나우캐스트라 그래서 1월 달 이 제품 관련된, 재화 관련된 무역을 보면 트렌드가 좀 아래쪽으로 붙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 관련된 무역은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무역에다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은 해볼 수는 없지만, 주로 재화 쪽 그런 쪽에 그 전체 무역은 약간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좀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NFIB 미국 중소자영업자들이 내는 그 심리수 서베이 내용을 보면, 얘가 트럼프 들어오면서 급등했었거든요. 여기서 폭발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상당히 크게. 그래서 10월달 93.7에서 11월달 101.7로 급등했었는데, 12월달도 급등하고 1월달부터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강도도 셌지만 하락하는 강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긴 했는데 실망감도 조금씩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보면, 불확실성은 내려왔다가 다시 확 들려 올라갔죠. 보면 불확실성이 10월 달에 대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12월까지 좀 내려오는 것 같더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확실성이. 그래서 이 심리작동은 대선 들어오면서 뭔가 바뀌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관세 정책을 막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심리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건데, 이제 요번에 그 미시건 심리지수가 발표됐거든요. 그 미시건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여기 보시면 급락했습니다. 지금 3개월째 급락한 것 같은데, 예, 하나, 둘, 셋, 지금 3개월째 급락했거든요. 요것도 트럼프 대선 들어오면서 심리지수가 확 개선됐다가 새로운 행정부와 관련된 것, 그리고 급락했고,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 있는 54.2라고 돼 있는 게 이게 기대치거든요. 기대치는 폭이 상당히 커요. 기대치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황도 여기 보시면 밑으로 다시 밀려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하반기 수준보다 더 내려왔고, 뭐는 기대치는, 현상은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서 개인들의 소비 심리가 계속 안 좋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게 이건데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 게 나스닥 그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여기 있는 게 금융자산의, 그러니까 가계금융자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요게 그 같은 축은 쓰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축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움직임. 예를 들면 나스닥이 이만큼 올랐는데 금융자산이 이만큼 올랐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의 추세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의 추세가
여기 있는 나스닥의 움직임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주식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게들이. 그래서 이 나스닥의 움직임이 미국 가계 자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가계 자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GDP 성장률이거든요. 이 가계 자산하고 GDP 성장률도 일정 부분 가계 자산의 그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면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좋은 성향을 안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이 물가 상승률 있죠.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의 움직임 아래로 여기 그 가계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터치했죠. 여기 이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다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여기도 여기 물가 상승률을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트렌드는 얘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이미 S&P 500 지수, 아니 나스닥 지수는 아래로 내리 꽂았거든요. 이렇게. 이 트렌드가 얘를 따라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따라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 아래로 붙겠죠. 일단 지금 CPI 지수는 상대적으로 아직 요번에 이제 약간 뭐 PPI나 이런 것들이 둔감되거나 CPI가 그렇게 높지 않거나 뭐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얘가 여기서 버틸 것 같거든요.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나스닥 지수가 지금처럼 좋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반등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가계 금융자산의 움직임이 아래로 내리 꽂겠죠. 그러면서 이 CPI 부분으로 붙을 겁니다. 이게 지금 분기당 발표를 하기 때문에 늦거든요, 얘가.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런 걸 보는 거냐면, 이 주식 시장이 좋으면 소비 심리가 좋아지면서 자기 자산이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요. 소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자기의 그 주식 계좌가 줄잖아요. 느는 게 아니고.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소비자 심리 지수나 이런 것들도 악화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게 결론적으로는 소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가 미국 GDP 한 70%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GDP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GDP를 밑으로 밀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금융 쪽도 사실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 주가 조정 신경 안 써라고 하는 뉘앙스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연속적으로 대통령을 2번 안 했으니까 다음번에도 할 수 있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그 공화당 쪽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뭔가 법안이나 이런 쪽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전반기에 깨지고 후반기에 주시장이 좋은 게 대선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실 전반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강력하게 뭔가를 밀어붙이는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일정 부분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하는, 뭐 버블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 고평가돼 있었던 수준이거든요. 조정받기 직전에는. 그런 부분을 일단 거품 먼저 전반기에 깨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갈수록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전반기에 관세 정책을 아예 뿌리를 뽑는 게 훨씬 더 4년이란 임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또 이제 2년 지나면 중간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국회의원 선거겠지만 관점에서 보면 전반기에 막 이 액션, 난리를 치는 액션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융자산의 움직임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 고용 부분인데, 고용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방향성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이제 최대치까지는 올라온 거죠. 최대치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 잠재 고용률까지는 지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획기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뭐 바이든 때나 이런 때 했던 IRA법이나 칩스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국에서 공장을 끌어들인다거나, 물론 트럼프도 그 행위를 하고 있죠. 지금 관세를 대규모로 때려서 외국에서 국내로, 미국 안으로 공장을 들이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미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 부분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는 트럼프가 말하는 관세로 인해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는 당장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의 문제는 지금 당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용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훌륭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쭉 추세적으로는 약간 강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뜨거워졌던 게 조금씩 식는 과정.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있는 파란색 계열 요 두 가지 선이 요게 신규 실업자 총 건수하고 4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세 개, 검은색, 뭐 이게 연두색, 예,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 요 세 가지가 요게 전월 대비 증감률, 그러니까 매월 새로 고용된 신규 숫자인데 하나는 뭐 민간 부분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조사처가 약간씩 다른 거거든요. 조사 대상이 어떤 건 뭐 서베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ADP 민간 고용이 연두색입니다. 이거 올라오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트렌드가 좋은 거냐, 고용 지표에서 예 계속 좋아졌다. 이게 전체 고용수입니다. 검은 게 전체 고용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건 맞는데 이 트렌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최근 뭐 심리 지표들을 보면 근로자들 입장에서 향후에 고용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그 표시들을 심리적인 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리고 최근 그 연방 정부의 연방 공무원들을 막 해고시키고 있잖아요. 물론 뭐 어떤 판사께서 그거 잘못됐으니까 복직시켜라 이런 판결도 내리긴 했는데, 그래서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이걸 이제 추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그 노동자 총 노동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간당 노동한 노동자들의 근로자의 총 노동 시간인데, 이 노동 시간이 지금 추세적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근로자 시간이 줄고 있고, 요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이 빨간 거는 그 여기서 보셨던 이 검은색입니다.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숫자가 이 빨간색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거는 요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은 이 노동자, 뭐 이게 제조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뭐 전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관리직을 제외한 여기 위에 있는 건 관리직까지 포함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차트가 많은 건데, 요거는 이것들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붙으면서 얘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쭉 붙으면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래쪽으로 붙으면서 얘가 쭉 빠지게 돼 있거든요. 전체 고용 숫자가 이렇게. 최근 보면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게 올라왔었거든요. 트렌드가 바닥에 계속 붙어 있다가 노동 시간이 그러다 쭉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최근 트렌드를 아래쪽으로 살짝 다시 세차게 꺾이고 있어서 이 트렌드를 지금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이 데이터인데, 이거는 이게 그 정규직 전체 고용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그 노동자 총 고용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좀 미래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다면 정규직을 고용하기보단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규직 부분의 움직임과 그 전체 고용수를 같이 해서 본 건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요. 이 짙은 선은, 그 다음에 약간 엷은 선이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보시면 최근 트렌드 요 밑에 보시면 같이 깨지죠. 이게 풀타임하고 여기 보시면 같이 경기가 수축될 때 같이 깨지는데,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쭉 아래로 깨지죠. 최근 트렌드는 보시면 확 들려 올라간 게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란 거, 이게 확 갑자기 1월 달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거 풀타임이거든요. 근데 이 조사는 그냥 근로소득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영업자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프리랜서 이런 사람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가족 기업에서 급여 받지 않고 노동하는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통계 조정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허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트렌드를 보면 이게 근로자 전체 고용수거든요. 얘가 붙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 붙은 게 이쪽이에요. 이쪽. 그래서 1%대 초반 정도로 내려왔고,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 이거거든요. 이거는 오른쪽입니다. 0%에 거의 붙었죠. 그래서
이 트렌드가 그렇게 좋은 트렌드로 현재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전월 대비 증감률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트렌드가 이 얇은 라인 있죠. 요 얇은 거 있죠. 요거 얇은 거. 굵은 거 말고 요 얇은 라인이 지금 이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느 게 뚫고 내려오는 거냐면 이게 뚫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요. 월간 신규 고용수 아래로 뚫고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근로자 수가 노동 수가 그러니까 주간 총 노동 시간이 줄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풀타이머의 움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거나 물론 1월 달에 급등했는데 이게 허수같이 보인다는 거죠. 통계 데이터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고용 부분이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소비 쪽을 보면 이게 요게 가처분 소득이고요. 가처분 소득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이게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요게 총 전체 노동자의 주간 총 그 노동 시간이거든요. 요거는 관리직을 뺀 생산직하고 비관리직 쪽에 있는 사람의 총 노동수인데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플러스로 잠깐 올라왔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전체 노동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노동 시간은 지금 마이너스 영역이 돼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플러스는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은 계속 전년 동기 대비 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아래로. 그리고 이게 그 리얼 리테일 세일입니다. 그 소매 판매, 실질 소매 판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음료 서비스 관련된 식당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술집 이런 데 포함한 겁니다. 얘가 이제 올라오다가 갑자기 쭉 빠졌거든요. 1월 달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보시고 놀란 걸 건데 여기 보시면 12월 달에 이렇게 치켜 올라갔던 실질 소매 판매가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 구수일 겁니다. 예, 여기 리얼 PC 구수인데 이 구수가 아래로 꺾였고 여기 있는 연두색 요거는 서비스인데 서비스 상대적으로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비스하고 구수를 포함한 미국의 실질 그러니까 리얼 PC인데 얘가 좀 빠졌죠. 근데 제품과 관련된 거는 좀 많이 빠졌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제품 쪽이 먼저 반응하고 경기가 정점에서 수축으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하고 누계인 PC가 반응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상황이 굉장히 급격히 꺾였는데 이 부분이 2월 달에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2월 달에 아래로 내리꽂는 방향으로 나올지 같이 아니면 반등하는 방향으로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가 상당히 지금 궁금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리얼 PC 리얼 그 소매 판매 부분하고 리얼 PC 구스 부분이 향후에 트렌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용 쪽에서 충격을 받고 이 고용이 시장을 그러니까 가게의 소비를 짓누르고 그게 이제 실질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 쪽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의 경기 수축에 대한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진다고 하는 어떤 보도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게 주식시장에 조정 강도를 세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표들이 아직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한쪽 방으로 막 밀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막 개걸음을 치고 있다거나 아직 아래쪽으로 쫙 붙는 게 보이지 않고 소비 부분은 아래로 확 꺾이긴 했는데 이게 추세로 뭐 두세 달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긴 한데 얘가 이 시점에서 반등을 1차 했다가 저 지표에 따라서 조금 더 들리거나 아니면 반등 희세가 약하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에 추세적으로 심리가 악화되는 과정으로 가거나 그렇게 몰려가는 쪽으로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부분들이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조정 강도가 세지는 형태로 내려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이렇게 긴 시간 일어날지 짧은 시간에 깊은 시장이 일어날지 아니면 조정을 끝내고 반등할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고용 지표하고 저 소비 관련된 지표 두 가지의 모니터링이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관세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이 현재 주식시장 그러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 주식시장을 계속 판단하는 주요 요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자금을 다시 담거나 중장기적으로 패턴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가의 하락폭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면
그 시점이 일단 단기 조정은 끝나고 일정 부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의 조정 강도가 약하면 그거는 추세적 반등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세적 반등이 확실히 추세적 반등이 어느 시점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숫자고 요게 재고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 지표가 좀 짧은데 여기 보시면 이 전체 고용 숫자가 이렇게 경기 수축 국면에 좀 빠지잖아요. 이게 빠진다는 얘기는 근로자 수가 준다는 뜻이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 계속 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뒤에 경기 확장 국면에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면서 계속 경제가 돌 수 있는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용 조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건 재고인데 재고 조정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소비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쌓았던 재고가 안 팔리면 기업 입장에선 생산을 추가적으로 하기보다는 빨리 제품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 투자나 설비 투자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고 빨리 재고 조정을 하려고 하면서 이 제품을 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재고가 조정받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재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통망에 깔아놓거나 이런 제품이 항상 존재해야 되니까 그게 넘쳐날 때는 재고 조정으로 빨리 제품을 날리지만 일정 부분 내려가게 되면 다시 재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망에 깔아놔야 되고 매일 나가는 걸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리 조정하고 이게 신용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금리가 낮을 때 신용을 막 땡겨서 쓰면서 이게 그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요게 기준금리고. 그래서 금리가 낮은 시점에 있을 때 한참 계속 당겨 쓰면 그러니까 자금을 대출을 막 당겼어도 문제가 없던 게 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패턴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고, 이 금리 조정이 충분히 일어나면 어려움을 겪던 사람 중에서도 좀 안정감을 갖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어려운 상황은 다 넘어져서 부실이 다 소멸되면서 이제 싹 해결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을 보면 지금 금리 조정은 일단 초반부 정도만 일어난 거고, 과거의 경기 수축 국면에 일어났던 금리 조정 강도를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버블 같은 경우,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 1.5 연체율이 쭉 올라왔다가 아직까지 이제 다시 꺾인 형태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빚잔치를 다 했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빚잔치를 하려면 이렇게 충분히 쭉 실업률이라네. 연체율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초입 정도 있기 때문에 금리와 신용 조정 같은 경우는 일단 초입 정도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고용 조정하고 이 재고 조정은 아예 일어나질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확장될 때 제품이나 서비스가 팽창하고 금리는 상승하고 고용이 계속 팽창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경기가 수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쫙 거품이 빠지고 다시 장기간 동안 재팽창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주식이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장기간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처럼 수년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팽창했던 게 완전 수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정말 주식에 내 자금을 전체 다 들이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금리가 충분히 내려와 주고요. 이 빚잔치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라네. 연체율이 이렇게 상당폭 급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 그 다음에 고용 조정이 충분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고 조정이 충분히 일어난 시기. 요 언저리가 사실은, 그리고 주식이 상당폭 떨어진 그때가 주식시장에 대규모로 자금을 부여해야 될 시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수년간 들고 있어도 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조정을 받아서 뭐 25에서 30 정도 빠진다, 20에서 한 30 정도 언저리에 S&P 500 지수가 온다라고 하면 정말 투자하기 절호의 타이밍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장기간 계속 수년간 사이클을 밀어올릴 수 있는 시기인 거냐, 그거는 확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경제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완전히 수축했다가 다시 재팽창하는 시기가 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직 수축이 완전히 안 된 거냐, 이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본 거기 때문에 이건 긴 흐름에서 호흡에서 본 거고,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한 20% 넘게 S&P 500 지수가 근접하는 상황이 되면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 자금을 얹혀서 향후에 일정 부분 트렌드를 보면서 하더라도 충분히 일정 부분 좋은 수익률을 내고, 물론 그 뒤에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는 이제 들어간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떨어진 정도는 한 10% 빠졌거든요. 10% 정도 빠지고 다시 반등했는데 이 정도 언저리 온 거예요. 이 정도 언저리. 그래서 이후 트렌드는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봐라.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계속 이런 형태로 날릴 건지,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은 계속 반대 방향으로 충격파를 던지는 이런 핑퐁 형태로 갈지 하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하고 소비 지표의 트렌드가 올해 주식시장의 추세 트렌드를 만들 것 같고, 지금까지는 저는 사실 2022년도에 재판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